네, 월드컵 16강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황덕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왜 예측을 맞추신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제가 이제 좀 틀릴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좀 패배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맞아 들어가면서 제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독두꺼비의 저주라고. 자, 브라질전 마지막 경기 우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영원한 우승 후보 그리고 사실상 이번 월드컵의 영순위 우승 후보 팀을 상대로 저는 대표팀 선수들이 나름의 경쟁력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백승호 선수가 또 한 골 따라가는 네. 정말 그 인터뷰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걸 저는 어제 경기를 통해서 좀 잘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경기 진행될 때 보면 선수들 발이 근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번 월드컵 자체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유럽 기준으로 시즌 도중에 치러지는 대회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미 뭐 시즌을 좀 앞당겨서 소화를 하고 온 상태고 K리그 선수들은 시즌을 종료한 채로 약간의 휴식을 가진 뒤에 월드컵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그리고 팀마다 아무래도 쉬는 시간 그리고 이제 휴식기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생각보다는 체력적인 부담을 좀 많이 안고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정말 발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진짜 좀 안타까웠고. 자, 조별리그는 그래도 1승 1무 1패. 16강 진출할 때는 정말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4경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좀 간추리시겠어요? 저는 세계와의 격차를 줄인 아주 중요한 대회였다. 격차를 줄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실 뭐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유럽 축구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조편성이 나오고 참가하는 클럽들 그리고 국가들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보통 티어라는 걸 나눕니다. 뭐 1티어에 속한 국가는 뭐 당연히 브라질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나 굉장히 우승을 비교적 최근에 했거나 좀 전력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직도 우리가 1티어 국가와 만났을 때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브라질전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네. 다만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나 각 대륙별로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굳이 분류를 하면 2티어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팀들과의 격차는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우리도 이제 그들만큼 좋은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고 좋은 퀄리티의 선수가 이 명단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저는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이만큼 싸울 수 있고 16강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보여준 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저 마스크 쓰고 사실 그러니까 탈춤만 잠깐 춰도 이렇게 숨이 차는데 그렇죠. 그걸 쓰고 4경기를 풀타임 소화를 했어요.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진짜? 사실 이제 제가 뭐 대구 FC에서 뛰는 정태욱 선수라든지 과거에 좀 마스크를 착용했었던 선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야가 너무 좁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눈을 살짝 흘끗 봐도 되는 장면에서 고개를 돌려야 하고 그리고 마스크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것을 또 다 잡아야 되는데 좀 이래저래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네. 그 마스크를 쓰고 4경기를 전부 다 뛰고 특히나 포르투갈전에서는 그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사실 그게 80m로 달려서. 네, 시야가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 정도 클래스를 보여준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거는 단순히 선수의 의지만 있었다라기보다는 또 현장에 굉장히 많이 찾아준 대한민국 응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국내에서도 많은 힘을 보내준 이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발짝 뛸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역전골은 진짜 아름다웠어요, 심지어. 사실 애국가에 나와도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가 아닌가. 두고두고 애국가에 아마 등장할 장면이 아닌가 싶고 명장면은 역시 그 장면을 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하나 더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전입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죠. 네. 근데 그 교체 아웃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또 슈퍼스타 조기성 선수와 약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패스트.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었던 페페 선수와 약간 그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에 갔을 때 약점으로 지적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선수를 만났을 때 너무 움츠려든다. 그냥 위축되죠. 네,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기성 선수는 계속해서 국내에서만 커리어를 이어왔고 이 선수가 이번이 월드컵이 첫 출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신경전 버리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생각하는 게 단순히 선방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뛰어넘어야 하고 내가 이 선수들 상대로도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그 장면 하나에 좀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맞나 싶은데 가슴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도 비슷한 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손을 얹으니까 이렇게 뿌리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조기성
선수가 뭐 이제 그런 다양한 신경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잘 증명한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해외 리그에도 관심이 있다. 또 이런 인터뷰도 했더군요. 네. 자신감이 진짜 커졌나 봐요. 저는 충분히 나가도 경쟁력을 갖출 만큼 이미 성장을 했다고 보고요. 이 선수는 사실 FC 안양에서 출발을 해서 전북현대모터스 그리고 이제 김천상무를 거치면서 좀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데 사실 조규성 선수는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나 아니면 평소에 훈련을 할 때의 모습을 뭐 보고 듣고 해봐도 성공이 이미 보장된 선수였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많습니다. 워낙에 그런 뭐 축구에 임하는 자세도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성장하는 게 리그 내에서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본인을 증명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열망도 드러낸 마당에 저는 만약에 적절한 제의 그리고 제값을 좀 치러줄 수 있는 선수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이적 제의가 있다면 네. 저는 지금 타이밍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록을 좀 정리해놨는데 보십시오. 기록도 뭐 공중볼 성공 1위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팀 안에서 1위가 아니라 지금 이 월드컵 안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출전한 선수 전체를 비교해도 공중볼 일단 경합이 시작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마련해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띄워 올려도 네. 공을 올려줘도 이게 뭐 경합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계속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었는데 헤더로 두 골이라니 대단한 일이었어요. 자, 조규성 선수 말고 한 명 더 꼽는다면 누가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주목이 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미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죠. 러시아의 루빈 카잔을 시작으로 지금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무대로 건너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사실 페네르바체 이 튀르키예 클럽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자마자 튀르키예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 리그가 담고 있기에는 너무 기량이 아쉬운 선수다. 보는 눈이 있네요. 네. 근데 저는 황인범 선수도 물론 그리스 리그도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리그지만 저는 조금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마련을 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뭐 스탯을 참고를 해봤을 때도 이 선수가 상당히 전진성이 좋고 공격적으로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사실 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좋은 활약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저는 충분히 더 큰 리그로 갔을 때도 이 선수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근데 좀 이건 좀 보완했으면 어떨까 이 이야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 조직이 조금 헐겁지 않나 이 느낌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임하기 전에 해외 유력 언론들이 꼽았었던 공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상대 공격수가 위협을 느낄 만한 수비수가 없다라는 네. 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전 유럽이 주목하는 그럼요. 센터백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벤투호의 꾸준한 약점으로 지적받았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사실 좀 어이없는 실점을 허용하는 저는 가나전의 마지막 실점이 네. 가장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만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 과연 수비적인 롤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더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선수들의 기량을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 팀의 선전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빅리그로 선수들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쨌든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를 조금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이 팀은 성인 대표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연령별 대표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큰 틀에서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은 대한민국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유소년 축구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김민재라는 좋은 케이스가 나왔고 그 이전에 독일에서 뛰었었던 홍정호라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좋은 선수들이 나올 만한 좋은 계기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소년 축구 이거는 참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발에다가 공을 달고 살았던 친구들은 볼터치 하나도 좀 다를 것 같기도 네. 하고 공을 슛을 할 때도 스핀도 좀 다를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전이 이제 끝났지만 경기는 아직 대회는 남아 있어요. 좀 주목하는 팀? 어떤 팀을 좀 주목하십니까? 뭐 우승 후보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한편으로 좀 주목하는 팀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승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저는 사실 대회 시작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좀 팬이기도 해서 네. 아르헨티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예선을 거치면서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경기력 역시도 굉장히 좋았다고 봤는데 이 16강이 끝나고 뭐 아직 치러지지 않은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전 브라질이 아주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이 유력하다. 예, 득점왕은 누가 될까요? 득점왕은 본격 예측 시간이에요 지금. 네. 저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이제 또 KBS에서 월드컵 해설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조별 예선 경기를 이제 2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강 경기도 보면서 느낀 건 음바페가 곧 전술이고 전술이 곧 음바페다. 예, 이 얘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음바페 선수는 4년 전에 비해서도 성장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 프랑스 공격이 약간 답답할 때도 음바페 하나만으로 풀리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료 선수들의 지원 사격, 특히나 최전방에 있는 지루 선수와의 호흡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음바페 선수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10일 토요일 0시에 저기에 우리 태극기가 있었다면 다음 날은 휴일이었는데 마음껏 응원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네요. 자, 저희 사진 준비해 놓은 거 좀 볼까요? 뒤에 보이는군요.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보인 문구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표팀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황덕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월드컵도 KBS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